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모두들 포트폴리오를 강조합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매체는 거의 없죠. 이번 영상에서는 포트폴리오가 무엇이고 주식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 및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 여러가지 자산들, 종목들, 전략들에 돈을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며 흔히 분산 투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이란 채권, 주식, 희귀금속, 원자재 등 투자를 할 수 있는 큰 범주들을 뜻하며 종목은 자산의 세부 범주로 주식은 삼성전자와 디즈니, 페이스북, 희귀금속에는 금, 원자재에는 원유, 채권에는 10년 만기 미국채 등이 포함되죠. 포트폴리오는 투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도구들을 활용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투자 방법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성향과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자신과 성향과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들은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중 조절. 잘 될 것 같은 회사에 투자를 더 하고 안 될 것 같은 회사에 투자를 덜 하는 것은 비중 조절이 아닙니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위험할수록 비중을 줄여야 하며 안전한 투자처일수록 비중을 높여야 하죠. 이 객관적 기준은 변동성, 시가총액, 섹터, 모멘텀 등과 같이 다양한데 이러한 점들 역시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엑셀에 투자를 하고 싶은 종목들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하나하나씩 구글링하여 적습니다. 구글에 회사명을 입력하면 구글이 자동으로 시가총액을 알려주기 때문에 쉽게 알아낼 수 있죠. 한국 기업의 경우는 네이버에 검색을 통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계산을 할 경우 한국 기업의 시가총액에 환율만큼 나눠주면 되겠죠. 모든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총 시가총액으로 나눠주어 총 시가총액의 몇 %가 되는지 찾아주면 되죠. 다음 구한 %에 자신이 투자하는 액수를 곱하여 각각의 종목에 얼마씩 투자를 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일치하는 액수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회사들로만 구성을 할 경우 비중 조절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S&P 500 또는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30에서 5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려 볼게요. 또 가격이 최근에 급등한 종목의 경우 회사의 가치 대비 주가가 과하게 비쌀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전 영상에서 잠깐 소개시켜드린 PER 또는 PBR을 보고 주가가 너무 비싸면 편입을 하지 않거나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대체로 규모가 큰 기업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주가 변동성이 작으며 반대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비교적 위험하며 주가 변동성이 큽니다. 여기에 투자 액수를 조절하여 기대 수익률 및 기대 손실률을 어느 정도 통일시켜주는 작업을 비중 조절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업종에 투자하려는 것인지 해당 회사에 투자를 하려는 것인지를 분류하라. 대체로 제가 만나보고 대화를 해본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이 뚜렷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시로 한국 반도체가 미래에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삼성전자 주식만을 보유하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반도체 산업 자체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매수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단일 종목을 사기 위한 근거는 삼성전자의 사업 모델이 뛰어나거나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렴할 경우가 되겠죠. 자신의 투자 의도에 따라서 자신이 취해야 하는 투자는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업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ETF를 보유하는 것을 추천드려 볼게요. 아니면 적어도 해당 업종의 쟁쟁한 참여자들 3개에서 4개의 종목을 동시에 보유하셔야만 하죠. 개별 종목을 편입하실 생각이시라면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알쓸투전 유튜브에서 분석하는 내용의 몇 배는 더 알아보신 후 투자를 진행하셔야 하죠. 세 번째, 기간을 정하라. 각각의 투자에는 유효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900년도 초반에는 기차에 투자를 해야 가장 트렌디한 투자 방법이었으나 현재 이 방식을 여전히 고수했다면 아마 꽤나 큰 손실을 보고 있겠죠. 반대로 신약이나 신기술과 같은 미래의 기술이 상용화될 기술에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20년의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닷컴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이 실제로 대중화된 2010년도까지 20년의 기간이 걸린 것처럼 말이죠. 저는 선호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배당주 투자는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실제 배당락까지 고려를 해보면 몇 년은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가치 대비 주가가 저렴한 시점에 매수를 하는 가치주 역시 3년은 두고 봐야 주가가 가격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언제 필요한지에 따라서 아니면 반대로 이 투자를 했을 시에 이 정도 기간을 감수해야만 투자라는 행위에서 수익을 뽑아낼
많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들을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다양한 종목들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분산시키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죠. 네 번째, 목적을 정하라. 세 번째에 소개시켜드린 기간을 정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만 돈의 용도에 따라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은퇴 자금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소비재나 유틸리티 섹터 등 안전한 종목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셔야만 합니다. 반대로 사회 초년생이라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술 및 바이오 영역에 투자하여 약간의 투기성 종목의 비중을 높여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 중간의 성격인 아이들을 위한 투자라면 전체 섹터의 꾸준한 성장에 베팅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이용할 경우 기대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 투자 또는 몰빵 투자를 할 경우 망하면 0%의 수익률, 흥하면 200에서 2000%의 수익률의 평균값보다 분산 투자를 쓸 경우 평균 수익률이 더 높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안에 넣을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전략들도 천천히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